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왕건이 후삼국을 936년에 통일을 했죠. 견훤은 항복을 했고, 왜냐면 요 아들 신검이 견훤을 여기 금산사에 가둬버리거든요. 자기가 왕위를 못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가둬놓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는데 견훤이 탈출해서 고려로 갔고, 신라는 경순왕이 고려 왕건한테 항복을 했고, 남은 건 이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뿐인데 여기 1, 2천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고려가 통일을 했는데 그 전에 발해가 멸망이 됐어요. 사실 뭐 고려가 운이 좋았죠. 왜냐면 발해가 멸망이 되면서 발해의 인구가 계속 고려로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종밀성 전투에서도 지고 여기 팔공산 전투에서도 지고 뭐 여기 삼년산성에서도 지고 계속 지기만 했는데 이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결국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발해의 유민을 포용한 고려가 영토도 통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토끼의 목도리를 생기게끔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불완전한 통일로 이렇게 국경을 그렸고,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유민이 들어오면서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고, 고려의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토끼의 입 주변이 이렇게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고구려의 국가 기틀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고구려의 흐름과 왕들의 업적은 사실 그 필기 강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왕은 광종과 성조옹이 되겠죠. 자, 태조는 왕건인데요. 조세를 10분의 1세로 감면을 했고,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혼도 29번이나 했고, 성씨도 하사를 했으며, 견제하기 위해서 기인제도와 사심관 제도도 했었다. 상소리 제도를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기인제도 언급을 했었었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하고는 놀지 말자 하면서 배격하기도 했었죠. 광종은 왕건의 아들인 태해정광, 이 네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왕권을 다투기도 하고 왕심염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왕권 다툼이 좀 어지러웠으나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고려를 안정시키기 시작을 하죠. 자, 강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족 세력을 억압을 하는데요. 호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죠. 과거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리가 되게끔 하는 방안인 것이죠. 예, 왕건이 통일할 때 호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족들이 힘이 자꾸 세지니까 그리고 이 호족들로 인해서 왕권이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후주에 사신 쌍기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노비 안거법도 같은 맥락으로 노비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호족들의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비들이 결국 뭐가 될 수 있어요?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비들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호족들의 세력을 또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과거제들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기 때문에 호족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을 광종이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간의 공복을 자단비록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약간 관리 이 등급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니들은 나보다 아래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모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정치를 통치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제도도 정비를 했고 중앙행정 조직도 개편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훈요 10조는 왕건이 유언으로 남긴 일이 되겠고, 뭐 여기는 서경을 중요시해라, 팔간에 잘해라, 중국하고는 뭐 괜찮지만 뭐 인상 다르니까 같이 하지 마라, 거라는 짐승이다, 친하게 지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유언을 남겼죠. 중에 뭐 장자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계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유언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승로의 시모 28조는 유교를 중시하자라는 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유교의 중요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발해가 삼성육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문왕 때였죠. 고려는 이성육부 변형시켜서 이성육부를 했었고, 중서문화성과 상사성, 이렇게 이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사성인데 중서문화성을 합체시켰고, 독자적인 기간이 있었으니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그러니까 높은 간직이죠. 중서문화성의 짱이 시중이고 그 밑에 재신 낭사가 있고요. 중추원의 짱이 판원사고 그 밑에 추밀 승선인데, 요 추밀과 재신이 여기에서 만나서 국방과 법제를 논의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병호영 예공, 이병호영 예공. 조선에 와서는 이호 예병 형공. 그러니까 중요도 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글자는 다 똑같아요. 이병호영 예공이나 이호 예병 형공이나 앞 글자가 똑같지만 중요도를 이렇게 따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부 인사, 군사, 호부는 조세, 형부는 법률, 예는 의례, 공부는 토목건축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순서가 조선 때는 이호 예병 형공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송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간쟁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간이라고 해서 간쟁 봉박 서경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간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3사가 되겠죠. 이게 조선시대 때는 3사가 되고, 3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된 3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3사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시대 때의 3사는 회계만 담당하는 3사라는 점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통치체제를 봤고요. 자, 지방행정조직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주현은 관리가 파견된 지역이고,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고 그 호족이 그대로 다스리는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치하는 그 체제가 뭐 되게 확고하게 잘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호족들이 지들끼리 다스리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죠. 아직도 통합이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조선시대 때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력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방 통치 체제는 오도 양계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전쟁이 많은 지역을 북계와 동계로 나눠서 양계,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도와 양계 이렇게 구성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거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제도.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습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을 시험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명경과는 유교경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고, 고려시대 때 묵과는 없습니다. 묵과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잡과가 있었는데, 잡과는 기술 시험이 되겠죠. 법률, 회계, 미술,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잡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음서는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그냥 등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벌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의 품계가 오품 이상이면 나도 그냥 관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화가 됐다고 해서 문벌 귀족이 되겠고요. 처음에 호족 세력이 컸다가 이 호족 세력들이 문벌 귀족 쪽으로 권력이 이동이 되고, 요 사람들이 다시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신 정권이 일어나면서 무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원나라의 아부하는 권문 세족들이 또 세력을 차지하게 되고,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치안과 같은 신흥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신진사대부의 정도전과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교육기관은 유학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고구려의 태약, 통일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상중간, 지방에서는 샹교가 있었다. 지방교육기관은 샹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태해, 정광경, 성종 때부터 성목, 현종 때, 고려 거란 전쟁 보셨잖아요, 드라마. 현종 때 2차, 3차 침입이 있었고, 성종 때 1차 침입이 있었죠.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강동 육조를 회복하면서 요 토끼의 입부분 회복됐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2차, 3차 때는 양규, 엄청난 무공을 보여줬던 양규와 3차 때는 강감찬 귀주대첩으로 승리를 하면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죠. 자, 그리고 여진족은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고 출정을 해서 동북 구성을 이렇게 점령을 했으나 관리하기가 힘들고 계속 여진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 땅을 포기하고 여진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려 말 샹리들의 자제들이 많았고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고 땡땡땡이다. 고려 말의 활동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광무개혁은 그 고종이 황국을 한 다음에 아간파천으로 러시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황국을 한 다음에 했던 그 개혁이 되겠고요. 화백회의는 어디였죠? 신라였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게 맞죠? 권문세족. 그래서 고려가 호족, 문벌귀족, 무인들이 집권했다가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라고 이 권력의 순서를 설명했었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 청의 문물을 수용할 것은 청나라는 언제 생기냐면 조선시대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황무지기관권에 대한 일본의 일본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해가 되겠습니다. 보안해. 독립운동 할 때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왕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은 시무 최승로의 시무 28조 뭐였죠? 성종이었죠. 성종이었고 유교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척하비를 세웠다. 흥선대원군이죠. 대동법은 광해군. 조선시대 때 이야기고 국자감 많이 들어봤죠? 역시 고려시대 때의 그 교육기관이 되겠고 성종 때의 업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대가야 진흥왕 장룡용 정조. 이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왕의 제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 것은 후주의 사람 쌍기, 과거제도를 시행했던 쌍기, 이것은 광종의 업적이 되겠죠. 광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 되겠고요. 별기구는 윤간이 했던 일이 되겠고요. 경국대전이 반포된 거는 조선 성종이 되겠습니다. 노비양건법, 이거 얘기했죠? 귀족들의, 고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로 실시했고 노비안건법도 실시했었다라고 했었고요. 수선사는 잘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운동인데 이건 문화사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고려시대 때 일이긴 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